미세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 또 모임, 만남.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겠죠.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겠죠.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5년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약 750m에 이르는 녹번천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72%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소폭 감소한 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진관사의 태극기가 국가 보물이 됐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긴 문화재로 우리나라 국기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유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로 이용 중인 녹번천을 복원하는 사업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녹번천 복원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22일에는 녹번천 복원을 위한 하천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녹번천 복원 사업은 실시 설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설계에 14억, 공사에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20여 개 복개하천 중 교통 영향 등을 따져 녹번천을 복개하천 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자연 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 도로가 없는 경우는 사실은 복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1순위로 녹번천이 선정이 됐고, 복원 구간은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약 750m. 6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여 폭 14.9m의 물길을 끼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게 기본 구상안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물길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상황. 우리 동네에 맑은 물이 흐르는 수변로가 생기고 문화 공간이 생기고 다양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생긴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사실은 설레요. 지역 경제나 자연 환경 보존,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녹번천이 잘 복원되고 잘 활용되고. 반면 하천 개발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청계천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었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을 좀 재구조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서울시와 은평구는 녹번천 복원 사업에 주민 의견을 담기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천에서 17명, 은평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노원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7명 늘어 모두 22명으로 집계됐고 도봉구와 노원구의 지인 모임 관련 8명의 환자가 추가돼 누적 13명이 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0.4%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685만여 명으로 전체의 72.1%를 기록했습니다.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우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지금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 보면 1, 2, 3차 개편을 통해서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넘은 시점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예방접종 완료율 80%가 넘으면 대규모 행사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평가를 해서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방향성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제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뭐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확진자 수를 에 따라서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경증 환자들도 많아지게 될 텐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이런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재택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밑그림들이 지금 잘 그려지지가 않고 있어서 실제 적용했을 때의 그런 환자들의 치료 부분에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완화를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성공시킨 나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82%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전 국민 570만 중에 170만이 외국인인데 그런 외국인들 고위험실 그들에 대한 그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고 기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에서 현재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외국인 같은 고위험 군들이 있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떤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대규모 확진 환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제시된 방역 완화안이 사실 점진적 완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한데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속도 조절과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재택 치료 활성화도 주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체계적 재택 치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재택 치료의 핵심은 뭐 일단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재택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재택 치료 중에 뭐 드물게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 환자의 이송과 병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당국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119나 아니면 해당 병원에서 뭐 연락을 받게 되면 그 해당 병원에 충분한 정보 공유가 돼 있어서 이분이 악화가 됐을 때는 어떤 그 앰뷸런스를 타고 어느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혼선이 없는데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교수였습니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 보물이 됐습니다. 이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복원공사 중에 발견됐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덧칠해 만든 게 특징인데요. 발견 당시 1919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행된 독립신문류 20점이 태극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진관사에 머물며 독립운동을 벌였던 백초월 스님이 태극기를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문화재이자 국기의 변천사와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좋은 일자리 포럼이 25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은 균형 잡힌 미래, 지역 일자리의 혁신을 주제로 양천구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지난 1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은평구 증산동에 문화공원과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평구 증산동 216-10번지 일대 증산 2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은 이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기부 체납할 예정인 4,600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에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를 2024년까지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에는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